바이사이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바이사이드는 이제 매수만 하는 걸 바이사이드가 아니라, 증권사나 투자은행의 서비스를 바이하는 거라서 바이사이드인데, 뭐 바이사이드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셀사이드만큼이나.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셀사이드를 이렇게 수록 하고 넘어가는데, 셀사이드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크고, 그 셀사이드에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셀사이드가 없으면 사실 바이사이드가 트레이드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쵸? 상품을 만들어주는 쪽이 셀사이드인데, 상품이 없으면 어떻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바이사이드, 저희는 아무래도 바이사이드고, 개인 투자자도 결국 바이사이드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상품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사이드니까 바이사이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바이사이드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품을 샀기 때문에 바이사이드인 것이지 매수를 한다고 해서 바이사이드가 매도를 해도 바이사이드입니다. 이거 좀 헷갈리지만 매도도 바이사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공매도 펀드도 바이사이드다. 라는 걸 갖다가.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않게 바이사이드라는 표현을 다른 걸로 바꾸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그냥 말이라서 우리가 굳어진 말이야 그냥.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단어를 만들어도 그게 더 헷갈리게 만들까 봐 일단 그냥 바이사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사이드는 셀사이드의 나머지를 그냥 바이사이드라고 하는 게 좀 더 편할 정도 너무 다양해요. 여기에 있는 서로가 우리도 저기 누가 있는지 다 몰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모르고 이런 측면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바이사이드는 셀사이드보다 좀 더 뭐라 그럴까, 자기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이사이드는 아무래도 고객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고객의 주문을 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쵸. 고객사는 있죠. 바이사이드도 고객사는 있는데, 그렇죠. 고객사는 그냥 현금을 가져다 줄 뿐이지, 그쵸. 주문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 주문 갖고 플레이를 할 수 없다. 셀사이드는 바로 그 고객으로부터 이제 수익을 취하는 그런 거고, 바이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고객, 어쨌든 자기가 수익을 만들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거죠, 도리어. 그렇죠? 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어쨌든 보너스를 받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바이사이드는 창출을 해야 돼요. 고객한테, 그리고 그 수익을 고객한테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 자기가.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고객이 있다. 이건 비밀은 아니잖아. 고객 이름은 비밀이라 하더라도 난 고객들이 있어. 여기서 사서 저기서 팔어. 이것도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셀사이드는 대부분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책들도 많이 내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레이딩은 셀사이드밖에 없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이사이드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트레이딩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는 순간 그 시그널이 이제 아무래도 좀 힘들어질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엣지인데, 그쵸? 그래서 기업에서 자기 기업 비밀, 삼성에서 우리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 하고 이렇게 다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쵸? 여기 공정은 이렇게 하면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이사이드에서도 대부분의 바이사이드는 서로 이렇게 자기의 그 엣지를 갖다가 공유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더욱 모르는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약간 학계나 이런 데랑 되게 다른 거죠. 학계에서는 자기가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그럼 빨리 공표하고 빨리 내가 했어 라고 도장 딱 찍어야지. 논문도 알박기 논문이 있죠. 알박기 논문. 정확하게 다 결론을 도출 못했는데 중간 단계라도 얘기를 해서 일단 내가 했어 부터 먼저 해야 돼. 누가 진짜 결론까지 내버리면 나도 그 생각했어 라고 해버리게. 이게 이제 과학 발전이 다 그렇듯이 그 과학에서 어떤 이노베이션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잘해서 나왔다는 측면은 당연히 있지. 잘했으니까 그걸 발견을 했겠지만, 나올 때가 돼서 나올 때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과학 기술이 발전돼서 이제 그 다음 게 나올 딱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가서 발견해내는데, 그 한 사람이 발견하는 게 아니고, 특히 학계 같은 데서는 자기 이름을 빨리 안 넣으면은 자기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생각하고 있는, 똑같이 경쟁하는 상태. 누군가 거기서 한 발자국 하는 얘기가 있죠. 나와서 남은 나만큼은 똑똑하다. 그렇죠. 나보다 똑똑할 가능성을 걱정해야지 적어도 나만큼은 똑똑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똑같은 일이 이제 당연히 바이사이드 이쪽에 똑같이 일어나겠죠. 뭐 어떤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있어. 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서 도장 땅 찍어 놓는다고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더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라고 해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예. 저 아는 분이 있었던 해치 펀드에서는 90년대라서 아직 퀀테스 펀드가 태동기를 확 지난 순간이라서 학계 분위기가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알파 모델, 퀀트 모델을 만들면은 그걸 7년이 지나면 논문을 쓸 수 있게 해줬대요. 마치 무슨 약간 좀 성서에 나오는 얘기가 7년, 7년. 안식년 그런 것처럼. 안식년. 그래서 대인이 형 그런 거 좀 해서 이제 7년이 지나서 논문으로 쓰니까 그 다음 해부터 그 모델의 수익률이 0%가 됐다. 0%, 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바로 0%에서 버린다. 다음 해부터. 다음 해부터. 예. 뭐 다음 해가 아니라 보통 요즘에는 좀 더 빨라서 출간돼서 딱 뜨는 순간, 뜨는 순간 이미 다른 데서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서로 뭐 잘 공유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계속 파급되는데, 뭐 그렇다 해도 결국 뭐 트레이더들이 한 군데서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옮겨 다니면서 있으면은 좀 이렇게 그 지식들이 이렇게 결국은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특정한 모델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뭐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퍼지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 그럼 이제 그 바이사이드 중에서 제일 그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뮤추얼 펀드 같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뮤추얼 펀드는 이게 뭐 사실 그 헤지 펀드랑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진 지도 좀 되긴 했지만 여기서 레귤레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매도 자체도 이제 하기 쉽지 않고, 레버리지도 하기 쉽지 않고, 거의 뭐 안 한다, 그냥 레버리지 1, 공매도 없음, 이 뮤추얼 펀드의 대부분 기본적인 그런 세팅인데 요즘은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해요.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규제가 달라가지고 레버리지 1, 공매도 없음이 가장 이제 처음에 설정하기 쉬워서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펀드 만드시는 분들이 분들 아직도 그거 따르게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야. 그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기 이제 이런 펀드들은 자기가 처음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뭐 여기에서 어떤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거의 이제 상당히 이제 너네 뭐 거의 위반을 했어라고 들어오고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고객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수도 있는 거죠. 고객한테 돈 받아서 나는 이제부터 성장 좀 하겠어 해놓고 뒤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옵션 사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맞으면 대박, 틀리면 모르겠어, 고객 돈인데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막아놓는 거기 때문에 고객한테 굉장히 이거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이제 자유도를 팍 줄여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경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뮤추얼 펀드는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또 다른 좋은 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뮤추얼 펀드들끼리 서로 경쟁이 많이 되면서 자기 운영 수수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매우 떨어져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수익률이 5%인데 뭐 3%를 받아든가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이거 뭐 이게 누구조차고 이 투자를 해? 내가 이런 생각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뭐 요즘에 경쟁이 치열한 데는 거의 뭐 아주 이제 낮은 거는 뭐 거의 뭐 0. 몇 %, 뭐 0.3% 뭐 이런 식으로 매우 낮게까지 측정하는 건. 뭐 점점 줄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안 받겠다. 아예 안 받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위험해. 아예 안 받는 거. 공짜가 제일 비싸죠. 공짜가 제일 위험해. 그래서 공짜는 항상 조심하시고 공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로빈후드도 수수료 0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 하신다는 분들이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공짜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 돈을 가져가. 돈을 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무 공짜는 뭐 공짜에 가까운 게 뭐 어쨌든 뭐 이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런 뮤추얼 펀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뭐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좋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성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성장을 이룬 거는 1990년대에 이루어진 거의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업계를 바꿔놓은 그런 일화 때문인데, 이게 무엇이었냐? 뮤추얼 펀드를 그냥 TV 선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가지고 선전을 하는데, 뭐 우리 펀드는 뭐 수익률이 뭐고 우리는 투자를 뭐 성장주를 하는데 성장주는 뭐 이런 이유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피델리티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보고서는 야 너네 뭐 하는 짓이냐 뭐 그래가지고 뭐 팔아먹겠어? 라고 했는데 웬걸 이게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시장 전체를 갖다가 독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이제 다 따라가기 시작하게 하면서 다시 이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식의 이제 버튼이 일어나면서 거의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일반 대중한테 널리 퍼지는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LCD도 처음에는 이제 성능이 어쩌다 LCD 뭐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우리 게 좋아요 라는 식으로 갔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지니까 TV도 사실 보면 뭐 삼성 TV, LG TV, 뭐 그다음에 뭐 파나소닉 계열 같은 이제 일본 TV, 뭐 중국 쪽 TV 봐도 사실 그걸 세팅을 다른 걸 해놓은 거지. 보면 이제 뭐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는데 그냥 브랜드 이미지를 보고 땡땡 TV를 사는 거죠. 그렇죠. 한때 뭐 심지어 LG OLED TV가 사실 품질이 더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팔기는 삼성의 뭐 QLED TV가 훨씬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기술보다 중요한 게 감성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요. 제가 크립토 퀀트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저만 해도 이제 나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니까 테키하니까 크립토 토큰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 중에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더 먼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더리움이 이제 최신 기술이 적용이 돼서 들어갔고 거기에 들어간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니 그런 걸 보고서 역시 이더리움이 미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감성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죠. 브랜드 같이.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니네가 세, 우리가 세. 뭐 당연히 모든 기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들어갔을 때 저쪽에서 저쪽 공장에서 이제 뭐 진짜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주류냐, 아니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주류냐, 아니면 그거 갖다 파시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주류냐, 기획하시는 분들이 주류냐. 주류라는 건 어쨌든 기업에서 뭐 승진을 한다든지 뭐를 하든지. 주류라는 표현보다는 실제로 매출을 어디가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은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R&D 부서보다는 생산 공정 쪽. 그렇죠. 뭐 그런데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리보다는 실제 이제 재무 설계하고 실제 이제 리테일에서 계약을 일반인한테 계약을 받아오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가 레비뉴 제너레이팅 디파트먼트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레버뉴 제너레이팅 디파트먼트가 꼭 뭐 저쪽이라고 뭐 단정 지을 수도 없잖아. 여기서 연구 개발 안 하면 뭐 너네 팔 수 있어? 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다 보면은 결국 한쪽이 이기면은 그쪽이 그냥 거의 뭐 이쪽 60대 40인데 실제 의사결정은 저쪽에 90%를 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가 결국 많은 곳에 생기잖아요. 누구 한쪽이 이기면은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펀드에 넣으실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펀드에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쪽에 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할 때도 저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직접 하려면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개인 투자자로서 넣을 수 없는 자산군에 넣어주기도 하죠. 예를 그렇죠. 들면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일부도 있고 뭐 싱가포르 연금 펀드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련된 것도 되게 좋은 게 많죠 사실. 내가 개인 투자 1000개 주식 넣고 이거 어떻게 넣어? 내가 할 일이 하루 종일 보고만 하고 있게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그 뮤추얼 펀드에서 얘들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 갖다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게 커진 게 왜 커졌냐? 성과가 너무 좋아서 뭐 너무 좋은 수익률을 내줘서가 아니라 마케팅을 잘해서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서 뭐 내 수익률이 거기에 넣었다고 또 좋아질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얘기겠죠? 사실 마케팅이죠. 마케팅과
어카운트 매니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매로 그 음식점에 넣는 그 어카운트 매니저들이 일을, 영업사원들이 일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별 차이가 없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이제 진짜 크래프트 비어에 해당하는 거를 많이 만들죠, 한국도. 그렇지만 고깃집 맥주요, 제가 말하는 고깃집 맥주들은 사실 많은 차이가 없어요. 네, 알고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펀드도 많은 차이가 없는 네, 뭐 거죠, 피델리티 뭐 제가 일했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나 뭐 거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케팅 그 다음에 주류가 됐기 때문에 다른 뮤추얼 펀드에서도 다 마케팅이야 이제 막. 그러니까 그냥 마케팅 플러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금 펀드 같이 큰 데에서 연금을 갖다 우리 갖다 올 거냐 너네 갖다 올 거냐 뭐 서로 경쟁하고, 뭐 한국의 국부 펀드 같은 거 뭐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누가 운영할 거냐 서로 경쟁하고 뭐 이런 거가 꼭 그 운영 성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한다면은 뭐 크고 이름 들어봤다고 저기가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좀 특정한 그 운영자, 다시 말해서 그 펀드를 매니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자가 굉장히 능력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도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능력 있는 운영자가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그 안에서 특정 펀드를 운영할 때 그거를 갖다가 그래도 조금 더 잘 갈 가능성이 좀 있고, 또 그것마저도 사실 너무 규모가 커지면 또 이제 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커진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규모가 커진 거에 대해서 이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시장이야. 거의 그 정도로 커졌어. 뭐 그러니까 고래라고 하죠. 고래가 들어있는 연못에 들어있는 고래라고 해서 고래가 나올 때 연못 물이 쫙 빠질 수밖에 없다. 쫙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정도가 돼버리면은 수익을 내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제 물론 시장이 뭐 얼마나 큰데 제 혼자서 다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은 크지만 그 시장 안에서 뭐 각자 이제 그 타겟을 하는 그 이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나는 정어리만 잡아먹을래, 나는 뭐 오징어만 잡아먹을래, 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그 한 명이 그냥 전체야.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도리어 작은 쪽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그거 너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걔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맡기실 돈이 고래만큼 있으면 괜찮은데 고래만큼이 아니라 이제 조금을 맡긴다고 했을 때는 꼭 고래한테 맡겨야 되는 것만 아니다. 그렇죠. 크다, 보통 사람들이 크면은 좀 안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보기도 했고 이제까지 트랙 레코드가 뭐 그렇죠. 엄청 그래서 긴 트랙 레코드가 문제라면 긴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지만 일부러 규모를 안 키우고 있는 운용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있죠. 좀 더 괜찮을 수도 있는. 그렇다면 트랙 레코드 측면에서는 안심하실 수 있는 거고, 동시에 고래가 아니고 일부 날렵하게 돌고래 같은 나는 일부러 더 안 받겠어 뭐 이런 데도 많이 그런데 있으면, 충분히 많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더 안 받는데 어떻게 돈을 넣지? 뭐 이거는 또 다르게. 그런 데서 또 이제 가끔씩 사건이 터지죠. 내가 넣게 해줄게 그러면. 근데 그건 좀 완전 다른 얘기니까 오늘은 바이사이드 펀드 이야기를 지속해야 되니까 이제 이어서 다른 거를 갖다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뮤추얼 펀드는 여기서 끝내고, 그다음 다른 펀드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펀드, 우리가 중점 헤지 펀드 중에서 특히 퀀티 헤지 펀드 아직 뭐 얘기도 안 끝냈습니다. 자, 다음 편을 또 기대하시기 바라요.